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메르세데스-벤츠 CLA 250 포매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미 A클래스 세단 그리고 A클래스 해치백을 전부 시승을 했고요. 지금 이 차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A250 세단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시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CLA가 주는 압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멋있습니다. 잘생겼어요. 우리 모두 멋있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멋있는 부분들이 굳이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게 CLA인 것 같고요. A클래스 세단보다 비율도 훨씬 더 좋고요. 이전 세대 CLA와는 완벽하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C클래스와 비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멋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A클래스 세단 해치백과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차체 길이나 폭은 조금씩 다릅니다. CLA가 가장 커요. 길이도 훨씬 더 크고 폭은 심지어 C클래스보다도 넓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의 비율을 좋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 차는 전륜구동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좋게 만들기 어려운데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휠베이스도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비례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체 크기 뿐만 아니라 이 구성 요소들도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쿠페 라인을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특히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게 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가분수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앞모습 뒷모습 굉장히 얇게 잘 뽑아놨습니다. 이 램프 같은 경우도 아직도 크긴 해요. 아직도 램프가 크긴 한데 이 CLS에 적용되어 있었던 그런 날카로운 디자인들을 잘 반영을 시켜놨고요. A클래스 세단과 좀 차별화되게 멀티빔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빔 LED 같은 경우는 이 한쪽당 18개 LED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마주오는 차량이 눈부시지 않게끔 빛을 발사해주는 램프입니다. 이 옵션도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최고급 트림에만 적용되는 옵션이에요. 주간주행 등은 CLS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고요. 그릴 같은 경우도 CLS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나 디테일 이런 부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생김새 자체는 CLS를 굉장히 많이 표방을 했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앞쪽 범퍼 부분이 살짝 동글동글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조스바처럼 딱 날카롭게 꺾여져 있죠. 이런 요소들 자체도 CLA를 조금 더 날렵하게 보이게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판매되는 CLA 같은 경우는 이 AMG 패키지가 좀 적용이 돼서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다르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A클래스 세단과 동일해요. A250 세단과 동일한데 지금도 굉장히 예쁜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디스크나 캘리퍼 같은 경우도 성능 위주의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제 구멍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 배출해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달렸을 때도 와인딩이나 이런 곳에서도 브레이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시승을 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25, 45 그리고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19인치를 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의 차이는 좀 아쉬워요. 그냥 A클래스 세단과 지금 동일한 사이즈 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CLA는 조금 더 특별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적용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세대 CLA의 장점은 어떤 곳에서 봐도 예쁘다는 거예요. 비율 자체도 전륜구동 기반의 세단의 비율을 탈피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한 부분들도 있어요. 무리하게 차체 크기를 좀 키운 느낌도 들긴 하지만 일단은 예쁩니다. 아직도 프론트 오버행이 긴 편이고 리어 오버행도 긴 편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멋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고 벤츠는 쿠페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고 쿠페형 세단도 원조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도 고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해지고 날렵해졌습니다. 원래 보통 여기 이렇게 턱이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게 되면 공기 저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추구하는 이런 우아한 굴곡이 있는 옆모습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 C필러 같은 경우,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도 이 상위 모델에 적용되는 그런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일단 핵심은 루프 라인일 것 같아요. A클래스 세단 같은 경우는 좀 옹졸하게 이렇게 좀 꺾여 있는 느낌, 전형적인 세단보다도 좀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쁘게 이 트렁크 리드까지 루프가 이어져 있습니다. 디자인을 위해서 손해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뒷좌석 공간 이런 부분은 굳이 타보지 않아도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예쁘잖아요. 뭐 예쁘면 됩니다. 뒷모습도 CLS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CLS의 친동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루프라인은 부드럽게 끝까지 이어지고요. 이 뒤에서도 처리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기교를 부린 것 같진 않고 진짜 그 실루엣, 굉장히 예쁜 실루엣으로 승부를 걸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쪽 부분, 실질적인 캐빈룸과 좀 동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의 굴곡들도 상당히 두툼하게 처리를 해놓으면서 역동적인 느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쿠페가 멋있기만 한 차는 아니거든요. 이런 스포티한 성격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멋있게 표현을 잘 해놨고요. 램프 디자인도 CLS 것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은 이 아래쪽에 들어오고 후진등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에서 LED가 점등이 됩니다.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들, 이 루프라인으로 타고 내려오다가 다시 이만큼 꺾여져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절묘합니다. 이 아랫부분에 있는 머플러, 디퓨저의 형상, 이런 것들은 뭐 전부 페이크긴 합니다. 대신 좀 깊게 뚫려 있긴 해요. 그래서 직접 손을 넣지 않으면 뭐 진짜인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가짜.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도 장식이고요. 디퓨저도 뭐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려한 디자인 때문에 공기 저항 계수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0.23 CD 뭐 이 정도의 공기 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는데 웬만한 스포츠카 수준의 공기 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엠블럼 밑에 숨어 있는 상황이고요. 트렁크를 열 때도 이런 식으로 엠블럼을 젖혀주면 됩니다. 트렁크 크기는 A클래스 세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뭐 다른 부분이 없고요.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손잡이가 뭐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안쪽을 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딱 움켜쥘 수 있는 손잡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구멍만 파놓은 상황이라 힘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잡을 수 있는 이런 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김새에 비해서 트렁크가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차체 길이가 이 뒷부분도 길어졌기 때문에 A클래스 세단과는 뭐 거의 비슷한데 한 이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CLA가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시트를 접을 수 있어요. 이쪽 레버를 당기면 잠금이 풀리고 시트를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긴 짐까지도 넣을 수 있겠죠. 기본적인 디자인은 A클래스 해치백, A클래스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소재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CLA 모델이 일반적인 세단이나 해치백보다는 고급스러운 소재를 조금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의 느낌, 뭐 알칸타라가 적용된 부분, 가죽이 적용된 부분들도 상당히 좋고요. 이 스티어링 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붉은색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도 좋아요. 요즘 벤츠의 실내 디자인 특징은 가로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일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에 이 레이아웃이 S클래스에 적용됐을 때만 해도 베젤도 있었고 서로 붙어있는 이런 이음새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부분이 싹 없어졌습니다. 물론 별도의 LCD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한 판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위를 덮고 있었던, 계기판을 덮고 있었던 카울을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발전을 했고 밝기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계기판 쪽은 터치가 안 되지만 이쪽 부분은 터치가 전부 잘 됩니다. 10.25인치인데 뭐 끝에까지도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런 터치 센서, 이런 것들로 양쪽을 쉽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센터 콘솔에 있는 이 터치패드도 반응이 좋습니다. 이 조작부는 상위 모델과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 엔트리 모델이지만 사용감 그리고 고급스러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센터 콘솔과 센터 패시아가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역시 먼지는 좀 잘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가 벤츠가 빠르게 C타입으로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저도 지금 C타입을 쓸 수 있지만 C타입 USB 케이블을 갖고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승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벤츠 정품으로 나오는 이 USB 단자까지도 마련을 해줬네요. 이런 거 그냥 달면 되긴 해요. 네,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MBUX라고 하죠. 메르세데스 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 네, 음성 인식도 잘 되고 제스처 컨트롤까지도 수월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뭐 음성 인식도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고 제스처 컨트롤은 아예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으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이런 마감들, 조립 상태가 딱 완벽하게 뭐 맞물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시트는 전동으로 조절이 되고요. 이 헤드레스트까지 붙어있는 일체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 맞추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이 스티어링 휠도 들어오고 나오는 간격이 상당히 큰 편이고, 페달도 이 금속 재질로 또 마감이 되어 있어서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열선은 3단계로 마련이 되어 있고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A클래스 세단과 해치백과의 차이점이라면 1열 동승석 시트도 전동으로 움직여요. 원래 기존 다른 모델들은 이 레버로 움직이는 방식, 다이얼을 돌려서 등받이를 세우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전동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예상한 것만큼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의외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다리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에요. 지금 무릎 공간은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머리 공간은 닿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이 시리즈 그란 쿠페보다는 조금 넉넉한 편이에요. 키가 180 정도 되면 분명히 닿을 거예요. 좀 푹신푹신하긴 한데 그래도 불편하죠. 그리고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뭐 썬루프가 뒷좌석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야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니까 전부 손잡이가 없네요. 위에 손잡이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뭐 뒷좌석의 소재는 괜찮아요. 앞좌석과 동일하게 잘 꾸며놨고요. 시트에 앉는 느낌도 좋습니다. 다만 이 시트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머리 공간 때문에 시트를 높게 만들 수가 없어서 무릎이 상당히 세워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안한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트가 밑으로 깔리다 보니까 연료 탱크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해요. 뭐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생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모델에는 송풍구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도 있는데 국내에는 역시 송풍구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USB C 타입 2개는 있네요. 그리고 그물망도 있고 암레스트는 없고, 시트는 전부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키스루로 쓸 수도 있어요. 가운데 부분만도 되고 전부 접을 수도 있습니다. CLA는 정말 화려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도 있겠지만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하주차장에 왔어요. 이쪽 부분은 지금 딱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이 안쪽은 숨겨져 있는 부분인데 은은하게 이제 밝혀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풍구 이쪽 부분은 제가 평소에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시원하게끔 나오고, 온도를 높이면 빨간색으로 나와요. 이 멀티 컬러 같은 경우는 지정해 놓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지정해 놓은 패턴들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위와 아래 색상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차들도 있는데 이 차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고요. 멀티 컬러를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작은 프리미엄 세단을 많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일단 가장 좋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DCT 변속기가 주는 직결감, 이런 것들도 좋아요. 250 모델 같은 경우는 AMG로 넘어가기 직전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45 AMG 한 모델만 있었는데 신형 모델에는 이제 35 AMG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뭐 250 모델을 세단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해봤는데 이 정도도 충분한데 35 AMG 정도면 훨씬 더 펀드라이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45 AMG 정도는 좀 공포감이 들 정도로 힘이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형차의 기준을 만드는 건 사실 벤츠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형차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는 폭스바겐이 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골프 GTI가 있었고 골프 R이 있었잖아요. 골프 GTI 같은 경우가 200마력을 살짝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펀드라이빙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도 그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CLA 250 모델 같은 경우는 224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토크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차는 가볍고 작기 때문에 반응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높였을 때 주는 이런 리스폰스,
사운드, 아무리 디젤 엔진이 힘이 좋다고 해도 느낄 수 없는 감각이거든요. 엔진 회전수를 끌어올리면서 달려나가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A클래스 세단과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일단 타이어의 차이도 있을 텐데, 신기하게도 저희가 타고 있는 CLA에는 A클래스 세단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요. 컨티넨탈의 에코컨택 6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을 염두한 타이어고요. 지난번에 시승했었던 A250 세단 같은 경우는 브리지스톤의 트란자 T005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차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CLA가 A클래스 세단에 비해서 조금 더 딱딱하게 세팅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타이어 쪽에서 어느 정도는 상쇄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주행 모드는 인디비주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파워트레인 계통,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 전자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에코 모드로 시속 80km로 달릴 때는 1250rpm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시속 90km 정도에서는 1500rpm을 쓰고 있습니다. 7단 DCT 변속기가 엔진 회전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주행 모드에서 가장 변화가 두드러지는 부분도 변속기 부분입니다. 엔진과 스티어링 휠보다는 변속기가 주는 더 빠른 감각, 절도 있는 움직임이 훨씬 더 인상이 깊습니다. 제가 A250 세단을 탈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고속으로 달릴 때 안정감, 그리고 끊임없이 높아지는 속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자, 분명히 CLA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차선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선을 따라서 스티어링 휠을까지 돌려주진 않아요. 다만 차선을 밟거나 넘어가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지금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A클래스 CLA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 시켜 놓은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만 내리기만 하면 스스로 차선을 바꿔주는 시스템까지도 적용을 됐거든요. 제네시스 GV80, G80에 적용된 그 최신 시스템이 벤츠는 A클래스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클 것 같은데 국내에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뭐 A클래스 해치백, A클래스 세단, CLA 마찬가지예요. 전부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아쉬운 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에 증강현실 시스템이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가 보여주고 있는 증강현실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 아닌 손해를 보는 구석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대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해서 그쪽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 연동이 또 안 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된다면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 내비게이션도 띄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CLA 같은 경우는 1세대 모델이 전 세계에서 75만 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를 끈 편인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모델이고 첫 등장부터 굉장히 많은 판매를 기록한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 1등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북미 시장, 미국 시장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BMW나 아우디를 타던 그런 경쟁 브랜드를 몰고 있던 사람들이 CLA로 많이 넘어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정도 수준은 다른 브랜드의 차를 갖고 있던 고객이 넘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유입된 고객들이 다시 벤츠를 구매하는 확률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확실히 CLA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트리 모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어떤 브랜드야,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보여주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50 모델을 경험을 해보니까 새롭게 추가된 35 AMG, 그리고 이제는 거의 뭐 출력이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진 45 AMG 모델이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시승했었던 모델 중에
여러 소형차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휠베이스가 조금 더 늘어나서 비율이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 5,5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4,500만 원 정도만 됐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프리미엄 브랜드가 저렴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높은 가격을 탓하기보다는 제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 늘고 있는 소형 프리미엄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매력이 출중한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이런 소형차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